이번 4월 금통위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총재가 상당히 도비시한 스탠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ECB가 미국보다 좀 더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글로벌 통화 정책이 탈동조화되고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 유튜브 촬영 이후에 한 달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FOMC에 대한 전망 간략하게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연준에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후퇴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금융시장이 좀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4월 말쯤에 FOMC가 있고 뭐 이어서 여러 지역별, 국가별로 이제 통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풀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화두는 좀 채권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뭐 글로벌 투자를 할 때 이제 해외 채권, 특히나 미국 채권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좀 성과가 좀 부진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 전체적으로 이 연준 쪽이랑 해서 이제 국내 통화 정책까지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도 미국 인하를 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분기당 한 번씩, 그러니까 경기 둔화를 미리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보험성 인하까지 한 3-4번 정도 올해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3월 FOMC에서 나왔던 점도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지표들이 연초에 좋았던 지표들이 3월에도 지속되는 부분을 4월에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뷰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보다는 이제 하반기, 이제 3분기에 인하 가능성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분기당 한 번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연준이 시사하는 점도표에서 시사하는 3번보다 적은 2번으로 좀 그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위원들이 이미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지만 파월 의장도 인플레가 둔화된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연준 공식 입장도 좀 더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 최근에 미국 금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모두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조금은 뭐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환율이 이미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과의 인하 시점에 대한 갭이 너무 벌어지면 금융시장에 분명히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조금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4월 금통위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던 부분보다는 총재가 상당히 도비시한 스탠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뭐 ECB가 미국보다 좀 더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이 탈동조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대비 탈동조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국도 아마 내수 부진을 보면 이제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미국보다는 뭐 좀 더 그 인하에 대한 전향적인 스탠스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금융시장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저희도 한은이 인하를 상반기에 할 거라고 봤던 거를 이번에 미국에 대한 전망을 바꾸면서 같이 이제 하반기에 시작이 될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하반기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도 아마 분기당 한 번 정도씩 인하를 한다면 아마 올해 인하 횟수가 저희가 종전에 봤던 3번 정도보다는 2번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으로 저희도 최근에 뷰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향후 채권은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 뭐 탈동조화가 뭐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개별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펀드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제 추종을 하는데 사실상 미국 쪽 익스포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로화 쪽으로 옮길까 아니면 국내 채권으로 옮길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드는 시점인데 결국 이제 차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조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게 어느 정도 있고 그렇지만 ECB는 기준금리를 뭐 6월 정도에도 뭐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이고 국내도 물론 과거 보면 뭐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는 않아서 먼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인하에 대한 기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고 결국은 인하 여지는 계속해서 좀 남겨두는 모습을 보이는 게 뭐 향후 이제 채권 시장 특히 통화 정책에서 이제 가장 뭐 핵심일 것 같네요. 그러면 결국 일단 통화 정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가별, 지역별로는 좀 이 차별화되는 탈동조화가 좀 진행될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채권 쪽은 어느 정도 뭐 이런 시각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주식 쪽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세장으로 이제 진입하는 시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중국 이쪽에 이제 지표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도 운영하면서 이제 해외 뭐 IB나 운용사들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씩 이제 접고 좀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즉 결국 뭐 코스피도 사실상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 또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향후 코스피의 시장에서 주요 동력, 반등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이 어떤 걸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면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팩터들은 시장 가격에 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해외 시장을 떠나서 국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동인들은 긍정적인 것들은 선거가 됐건 아니면 기업 이익이 됐건 어느 정도는 좀 현재 가격에 좀 많이 녹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한국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동조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통화 정책 변화 그리고 혹은 혹시나 있을 만한 재정 정책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내생적으로 뭔가 큰 폭의 업사이드를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